자, 최근에 한중 관계는 매우 가까워지고 북중 관계는 멀어졌다. 자, 그 원인이 우리와 중국의 서로 간의 필요성에 의한 이 지도부 간의 잦은 접촉과 교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중 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가 찬찬히 좀 짚어봐야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중 간의 관계의 트러블은 한국하고 중국이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북중 간에서는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북중 관계의 변화는 결국은 북한의 지도부의 교체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북중 간의 트러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집권이 4년차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2, 2013, 2014, 이제 2015 이렇게 지금 쭉 집권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요. 2013년 2월입니까?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일이 죽고 그 아들 김정은이 집권을 했을 때 김정은을 상당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노회한 혁명동지이자 전쟁동지였던 김일성 시대 때는 매우 원만했고요. 또 김정일조차도 오랫동안의 중국과의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시각이 일정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 선을 벗어나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김정은이 집권을 해서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장성택을 처형을 했습니다. 자,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해야 된다라는 북한의 원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있었고요. 굉장히 노예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북한의 낮은 선봉 개발이라든지 북한의 대외 개방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을 할 때 북한의 지하자원 같은 자산을 헐값으로 중국에 넘겼다라는 그런 어떤 명목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중국과 북한 간에 김정은 세대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할 원로를 김정은이 중국에 상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형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지속되었던 군부 숙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북한군 고위청, 오랫동안 북한군에서 종사해온 북한군 수뇌부들은 대부분 중국에 경사되어 있는 친중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군 수뇌부와 장성택 같은 인물들을 처형해버림으로써 중국으로서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맥들, 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는 비중이 있는 인맥들이 대부분 제거가 되어버린 그런 양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길을 좀 들여야 되겠다 해서 시진핑이 들어선 지 지금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시진핑, 김정은 회담은커녕 고위급 회담조차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즉 북한은 김정은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와 다르다. 너네들이 내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40-50년은 집권을 해야 될 건데 지금부터 기기 시작하면 당신들 앞에 내가 끝도 없이 기해야 되니까 내 식으로 할 거니까 당신들이 날 믿어라. 나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돌았으면 당신들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 대항하는데 얼마나 곤란해질 거냐. 결국 우리가 없이 중국이 통일된 한국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결국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런 벼랑 끝 전술을요, 중국을 상대로 구사를 하는 거고,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작년에 7월입니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지 않은 채 한국을 먼저 방문해버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그 이전에 한반도의 핵무기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던 중국의 표현 수준에서 한국에 왔을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폐기를 갖다가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느끼도록 중국이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즉 중국은 한국의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을 자극시켜가지고 자 우리 밑에 아직도 안 들어올래? 빨리 들어와. 이걸 하려 한 거죠. 자 이런 양상에서 지금 지난해 7월 21일 시진핑이 다녀가고 난 뒤에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해서 미국의 구린내 나는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저마다 가련한 처지에서 박근혜를 껴안아 보려고 부질없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입장만 보면 갈 때까지 간 것 같죠. 근데 이 두 나라는요 지금 근본적인 동지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너무 다 알고 있고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있었던 북한의 전성절 기념 행사에서도 중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 중국 전성절 때도 최용해가 갔지만은 북한이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북한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로 북한을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최용호가 왔다 간 데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후한평가를 냈고요. 후한평가를 낼 수밖에 없죠. 야, 우리 저 한국을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될 처지니까 너네들은 뒤에서 조용히 좀 있다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건데 그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후한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는 항전 역사를 새기고 평화 정의를 수호하려는 김정은 제1비서와 당, 정부의 굳은 신념을 드러낸 거다라고 최영호가 왔다 간 데 대해서 평가하고 중조, 즉 북중 전통 우호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 구구절이죠. 앞두고 8일날 중국은 두 나라의 관계에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또 안정 발전에 이바지할 거다라고 하는 축전도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10월 10일에는 중국이 아마 북한에 고위급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 전인대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물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당 창건일에 축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김정은을 서서히 달래면서 시진핑의 소나기에 김정은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중국이 마냥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통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관계일까요?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중국은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 삼성이 다른 중국의 나머지 성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성장률도 2~3% 떨어지고요. 이 동북 삼성이요. 그 다음에 동북 삼성은 아직도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계획 경제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이 공업 기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 삼성의 그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과 교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 북한과의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동북 삼성의 경제도 약간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북 삼성에 공식적으로만 북한의 전문 인력이 15,000명이 지금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이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달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